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잠시만요. 이 시계 종종 메일로 들어오는 그런 광고가 아닙니다. 정말 아끼는 시계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안 알려져 있어 아쉬운 마음에 한 달 이상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시티즌 시계 하면 늘 아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가격 대비 참 괜찮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계사에 꽤 굵직한 이력서를 남긴 아이코닉한 시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덜 알려진 느낌이죠. 일단 브랜드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일본 시계인 세이코나 카시오에 비해 한참 적습니다. 단적으로 레딧 브랜드 포럼 가입 인원만 봐도 세이코는 10만, 카시오는 6만, 시티즌은 만입니다. 소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중적인 일본 시계 브랜드 중 소수만이 향유하고 있는 시티즌의 리빙 레전드 다이버 워치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시계 JP2000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최초의 다이버 워치입니다. 엥? 최초면 오메가, 롤렉스, 랑팡, 파네라이 같은 것 아니야?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시계 어떤 최초의 다이버일 것 같나요? 바로 디지털 창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최초의 다이버 시계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너무 정답부터 이야기했죠? 아시겠지만 시계 시장에는 최초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초의 다이버 워치라는 수식이 붙은 시계도 여럿이고 그 수식은 늘 분분한 의견을 양산합니다. 즉 흥미로운 소재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 닉네임 핑고는 해외 시계 전문가 모두로부터 최초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잠깐 핑고의 뜻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턴 이 시계 JP2000을 편하게 핑고라 부르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퓨전한 최초의 다이버 시계가 바로 이 핑고의 전신인 C0023이며 C0023 등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토나 유아텍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실전에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디지털 다이브 컴퓨터를 출시해 다이버 시계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전문가들은 핑고를 평가하길 기존 아날로그 다이버 시계의 막을 내린 제품이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잇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다이브 컴퓨터 워치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50년대 후반, 196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구글링 해보면 지금까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전까지 다이브 컴퓨터 시계는 개발 단계에 가까웠으며 그 시계들의 측정 수치는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배터리는 엉망진창이었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버 워치의 대표적인 모델 서마리너 같은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985년도 출시된 핑고의 오리지널 C0023은 혁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 아날로그 다이버 워치가 필요 없도록 만들었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위대함의 척도였습니다. 시계 하나로 다이브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 수심, 감압, 수중 알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애플워치가 등장한 수준 아닐까요? 약 40년 전이니 말이죠. 일단 역사성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 가지고 한 시계의 열렬한 팬이 되기 쉽지 않죠. 제가 이 시계의 팬이자 아끼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계에 순수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성이라. 이 시계의 어디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이 부분, 뎁스 게이지에서 느낍니다.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 외부로 돌출된 형태는 현재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로 더 이상 드러낼 필요도 없어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기능을 아주 근본적인 형태로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버젓이 드러난 형태는 존재만으로 섹시한 매력을 줍니다. 가장 순수한 게 가장 섹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은 85년부터 현재까지 변치 않았으며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뀌거나 숨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 같은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환풍구나 선풍기 형태라고 봐야 할까요? 한편으론 다이버의 머구리, 다이버 헬멧의 창 부분 같기도 합니다. 현행품으로 이러한 수심 게이지는 적어도
제가 알기론 핑거밖에 없으니 더욱 귀한 시계로 느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이버 시계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블랑팡의 엑스패덤즈인데요. 엑스패덤즈도 뎁스 게이지가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블랑팡은 너무나 어나더 레벨이니 영상으로 한번 즐겨보죠. 저가에선 카시오의 뎁 500도 한풍구 디자인인데요. 사실 저가라고 하기도 힘든 게 작동되는 뎁 500의 경우 매니아들 사이에서 500불 정도에 팔립니다. 너무나 희귀한 제품이고 작동 제품도 보기 힘듭니다. 그런 만큼 중저가의 희귀한 시계들 좋아하는 제게는 이 수심 게이지가 달린 시티즌 시계, 그 존재만으로도 시계를 꼭 가져야 할 당위성을 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식 수입이 안 된다는 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정식 수입된다면 원래 가격의 최소 3배 정도는 될 것 같아 의미 없을 것 같네요. 잠깐 말 하나 곁들이자면, 혹시 시티즌에 관심 생기신 분들은 타임 포럼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긴 한데 시티즌사 방문한 자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시티즌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공장 견학, 저도 너무 가보고 싶네요. 제가 아끼는 두 번째 이유는 구토전사 팬으로서 특별히 사랑하는 포인트죠. 바로 밀리터리 헤리티지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중에도 SSU 출신의 수중 용접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특수부대와 잠수는 제게 늘 애틋합니다. 특히 이 핑거의 밀리터리 헤리티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티즌 푸구, 복원은 이탈리아와 관련 있었고 세이코 터틀은 베트남과 관련 있죠. 이것은 바로 덴마크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덴마크계이다 보니 제2의 조국이라 할 만큼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이 시계는 그런 덴마크의 해군 특수부대에서 바로 특정인이 사용했던 시계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시계가 당시의 JP2000이었는데요. 그 특정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재 2024년 덴마크 국왕으로 즉위한 프레데릭입니다. 그가 왕세자일 당시 해군 특수부대에 복무하며 사용했던 시계가 바로 JP2000입니다. 프레데릭이 왕세자 당시 군 복무하면서 찍힌 사진에 이 핑고가 나왔는데요. 그 사진이 찍힌 이후 JP2000에 프레데릭의 별명인 핑고, 즉 펭귄이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왕은 어떻게 핑고란 별명을 갖게 됐을까요? 덴마크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프레데릭이 물이 가득 찬 잠수복을 입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는 것을 보고 핑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현재 덴마크 국왕의 해군 특수부대 시절 시계라 엄청난 헤리티지죠. 왕이, 그것도 덴마크의 UDT라 할 수 있는 해군 특수부대에 복무할 당시 찾던 시계니만큼 그 누구도 핑고의 다이버 성능에 대해서 허황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만든 시계죠. 그리고 현재까지 변치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일반 시민에게 기능에 정말 충실한 튼튼한 시계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시계 브랜드가 바로 시티즌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계에선 그 기능을 최대한 섹시하게 드러내고 아이코닉을 시간이 지나도 지킴으로써 불멸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다이버 디자인에 질리신 분이라면 아마 정말 미쳐버릴 디자인일 겁니다. 물론 첫눈에 반하긴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저는 정말 수많은 다이버 시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전형적인 디자인은 정말 소수의 매니아, 기존 시계에 닳고 다른 일부 매니아에게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흔히 말하는 원탑 시계로는 매우 부적격합니다. 저 또한 추천하지 않습니다. 1985년 출시된 C0023 오리지널 모델은 현세대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면 배터리입니다. C0023의 경우 배터리가 3개 필요하고 케이스백에 나사가 6개가 들어갑니다. 이는 시계를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JP2000의 경우 큰 배터리 하나만 들어갑니다. 제가 이 시계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저와 같은 데스크 다이버가 아닌 실제 다이버들의 로망이기도 한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화 그랑블루에 나왔죠.
영화 택시의 릭 배송 영화인데요. 이 영화 주연인 장 르노가 차고 나왔습니다. 내용으로 너무나 익숙하죠. 시계는 JP2000의 전 버전인 C0023인데 장 르노가 찬 PVD 버전은 C0023을 모으는 유명한 콜렉터분도 못 구할 만큼 레어합니다. 푸른 바다의 블랙 케이스라 멋지네요. 여기까지가 서론인데요.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 길죠? 앞서 이야기가 길었으니 시계 소개는 짧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그 넓이는 24mm입니다. 럭투럭은 48mm입니다. 시계가 아이코닉하게 생긴 관계로 시계 직경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베젤 양끝까지의 지름은 38mm이고 버튼 제외 직경은 45mm, 뎁스 게이지 포함은 51mm입니다. 다이얼이 작아서 제가 보는 것이나 실제 착용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이버 시계에만 붙는 다이버스 200m가 자랑스럽게 다이얼 하단부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ISO 6425를 취득했다는 표식으로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계를 고르는 주요 옵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기능, 바로 다이버에 포커스된 시계인 만큼 두께는 14mm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른 다이버에 비해 유별난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크기와 덩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덩치에 비해 매우 작은 38mm의 베젤 직경이 이를 상쇄해줍니다. 무게는 제품 설명서상 러버밴드 착용한 채로 110g 정도입니다. 제 것은 현재 메쉬인데요. 러버밴드가 너무 튼튼한 스타일이라 바꿨습니다. 메쉬가 오히려 더 편하더군요. JP2000의 무게를 잘 제어해주고 편한 착용감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24mm의 넓적한 러그에서 나옵니다. 넓은 러그에서 뿌려지는 스트랩의 줄기들이 시계를 잘 지탱해주는 거죠. 또한 다이버 시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정도 무게는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케이스 마감은 어떤가요? 진짜 다이버 시계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샌드블라스트 마감입니다. 빛 반사를 거의 볼 수 없는 거뭇거뭇한 마감이죠. 잘 재련된 쇳덩이 하나를 보는 느낌입니다. 시계의 다이얼이나 베젤의 디자인은 세이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핸즈 스타일은 시티즌 다이버에 꽤 흔하게 볼 수 있죠. 에로우 스타일의 미닛 핸즈에 오렌지 컬러 테두리를 주고 아워 핸즈는 분침보다 극명하게 짧고 두껍게 만들므로써 시 분침의 구분을 쉽도록 시각적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해줍니다. 신기성 농구 해설의 표현을 따라 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시티즌의 다이버 양식이죠. 그리고 시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있는 경우 무조건 디지털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는 아날로그 핸즈가 먼저 들어올지라도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시간을 읽게 됩니다. 베젤은 60클릭의 반방향입니다. 시티즌답게 클릭이 매우 또렷한 소리와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10cm 단위로 1에서 80m의 깊이를 측정 가능하며 깊이에 대한 경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대 깊이, 다이빙 시간 알람 등이 있습니다. 저같이 군대에 있을 때 선임으로부터 10m 잠수 훈련 받던 것 제외하면 데스크 다이버로 평생 있을 사람에게 주요한 기능 같진 않습니다만 다이버들과 특정 직군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야광은 매우 밝고 초록색입니다. 어떠셨나요? 매우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다 보셨을까요? 봐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앞서 꽤나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이야기할 게 많은 이 시계, 매우 매력적입니다. 다이버 시계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이코였고 대중적인 다이버의 마지막 단계가 롤렉스 서브마리너라면 기능에 특화된 시계는 시티즌인 것 같습니다. 핑고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롤렉스 서브마리너만큼이나 불멸의 뎁스 게이지와 디스플레이가 있는 다이버 워치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너무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JP2000. 누군가에겐 베스트 다이버 워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